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수학TV입니다. 오늘은 단원별 핵심 문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제 중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2는 6의 약수이다 이런 문장이 나타나면 이것은 우리가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x는 4의 약수이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x의 값이 어떤 숫자냐에 따라서 이것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상태. 현재로는 x가 어떤 값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이런 문장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그러면은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 그러니까 x는 4의 약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 바로 1, 2, 4, 곧 4의 약수에 해당하는 이 값들을 우리는 모아놓고 뭐라고 하느냐,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집합. 그럼 이 조건들을 두 개 모으면 어떻게 되느냐, x는 4의 약수이다 라는 조건과 그 다음에 x는 8의 약수이다 라는 두 개의 조건이 있을 때에 이 두 조건을 이면이다 라는 말로 연결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x는 4의 약수이다 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우리가 문장을 조금 더 매끄럽게 만들어 보면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x가 4의 약수이면 이 말은 x가 1, 2, 4 중에 하나이면 그러면은 그 숫자는 8의 약수가 된다라고 말하면 이건 우리가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참이다, 거짓이다 명확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명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면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우리는 기호로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면이라는 말을 기준으로 앞부분에 있는 것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뒷부분 우리는 결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부분에 있는 이 가정에 해당하는 이 조건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충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충분 조건. 그 다음에 뒷부분에 화살표로 넣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필요 조건인 겁니다. 필요 조건. 그래서 화살표를 주는 쪽이 충분 조건이고 화살표를 받는 쪽이 필요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명제가 참이 되어질 때 진리집합은 앞부분에 충분에 해당하는 조건은 진리집합이 1, 2, 4였었고 그 다음에 필요에 해당하는 이 조건은 1, 2, 4, 8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집합이 화살표 가는 방향으로 부분집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부분집합이 되면 참인 명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부분집합이 되지 않으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에 부분집합으로 속해 가는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충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뒷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필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P이면 Q이다 라고 했을 때에 화살표를 주는 쪽 P는 바로 뭐냐, 충분 조건인 겁니다. 우리가 집합으로 말하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지지만 기억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를 주는 쪽은 P는 화살표 주는 쪽은 왜 주느냐, 충분하니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Q는 어떻게 되느냐, 화살표 받는 Q는 필요하니까 화살표를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주는 쪽 P는 충분하니까 주고 화살표 받는 Q는 필요하니까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살표를 주고 받는 쪽은 어떻게 되느냐, 화살표 갔다 왔다 다 가능한 부분은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로 헷갈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P이면 Q이다로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은 많이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P는 화살표 현종은 충분 조건, 누구한테 주느냐, Q한테 이기 위한 여기한테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Q는 필요해서 화살표를 받는다, 누구한테 받느냐, 이기 위한에 해당하는 P한테서 화살표를 받는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P가 필요 조건이지만 화살표를 받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P하고 Q하고 두 개 비교를 했을 때 필요해서 화살표를 P가 받기는 하지만 충분 조건, 그러니까 주지는 못하는 관계. 자,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XY가 곱해서 0이 아니면 둘 다 0이 아닌 것이 맞죠. 그렇죠? 화살표 가는 쪽 가능합니다. 그럼 화살표 오는 쪽은 어떻게 되느냐? 둘 다 0이 아니면 곱했을 때도 0이 아닌 것이 맞으니까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2번에 보면은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으면 그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인 것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1과 2 사이 값이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합이 0이면 둘 다 0이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합이 0이더라도 x가 2고 y는 마이너스 2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로 xy가 둘 다 0이면 합하면 0이 되느냐?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의 조건에서 지금 현재 요구하는 방향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이 나왔지만 4번, 5번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xy가 같으면 제곱을 해도 같은 것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곱을 해서 같아졌다고 해서 xy가 같은 건 아닙니다. x랑 마이너스 y랑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화살표 방향과 다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x도 양수고 y도 양수, 둘 다 양수이면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나와서 같아지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xy랑 절대치 xy랑 같아졌다고 해서 둘 다 양수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x가 0이고 그 다음에 y도 0이라서 0으로서 같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양수인 것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역시 원하는 것과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2번입니다. 자, 2번에 보면은 P는 항상 뭐뭐이기 위한 갈로 치시기 바랍니다. P는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P는 충분하니까 화살표를 준다. 누구한테? not Q한테. 그렇죠?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Q는 필요 조건이다. 필요해서 화살표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는 화살표 받는데 누구한테 받느냐? R한테서 화살표를 받는다. Q는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에 항상 참이다라고 하면은 Q를 연결고리 삼기 위해서 뒷부분에 대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not Q이면 not P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not R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P면 not Q고 not Q면 not R이니까 P이면 not R이다.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은 3번입니다. 3번에 보면은 not Q가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not Q가 필요해서 화살표를 받는다는 거죠. 누구한테? P한테서 이렇게 화살표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not Q가 화살표를 받는다. 그럼 이걸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P가 부분집합,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 맞는 벤 다이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P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Q의 여집합 안에 P가 포함이 되려고 하면 벤 다이그램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Q의 여집합 안에 P가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P와 Q는 그렇죠.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관계.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주어진 집합 우리가 보면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A 합집합 B, 그 다음에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값이 B, 교집합 A의 여집합.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바로 B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A가 되는 거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럼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면 A 교집합 B가 결국 뭐가 되느냐? A가 된다라는 것은 A가 B 안에 포함이 돼야만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P가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P가 충분해서 화살표를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시 말해서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Q의 범위는 2를 전부 다 더해주면 A 플러스 2, 그 다음 X, B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수직선상에서 1부터 시작을 해서 5까지 해당하는 P. 자, 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려고 하면 A 플러스 2는 1보다 작은 쪽에, B 플러스 1은 5보다 큰 쪽에. 자, 이럴 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크거나 같고, 자, 이것도 B 플러스 2가 크거나 같다. 그럼 넘겨보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이항을 시키면 B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보겠습니다. A의 최대값은,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B의 최소값은 B는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3이 되겠습니다. 두 개 합하니까 답은 2.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원별 핵심 문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